GMP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자연과의 상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동물 복지와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고요. 또 동물 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장품법 개정안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전국적으로 이 메르스, 전국이 아니라 뭔지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됐는데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부위원장 겸 간사역을 맡고 계시니까요. 걱정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예, 예. 네. 메르스가 이제 처음에 중동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는 2012년 4월이고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이제 전염병으로서는 2012년 9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발병 이후에 3년 만에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서 메르스로 인정한 이후 2년 반 만에 네. 국내에 첫 유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그 인식이 적어서 진단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 네. 하나는 이제 환자 자체도 첫 확진 환자 자체도 중동에 다녀온 기왕력을 또 숨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일간의 4개 병의원을 전전하면서 중동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 확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확진이 늦어진 가운데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을 했고 또 특정 병원에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 우려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확진이 된 이후에는 보다 철저하게 격리 병상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저질환으로 뭐 콩팥에 심한 질환이 있다든가 뭐 심한 천식이 있다든가 그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든가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생명에 지장은 없고요. 그런 분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확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또 격리에 참여하시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온 국민이 협조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건강한 성인이라면 사망하는 일 없이 시기 안에 잘 치료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원님께서 모신 이제 오늘 다뤄주실 내용이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간 원래 의사로 활동을 하셨고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동물 복지에 관심을 두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의사 출신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재활의학 의사이자 재활의학 교수였습니다. 재활의학은 이제 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학문인데 그 중에도 저는 어린이 재활, 소아 재활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뇌성마비, 또 언어발달 장애, 지적 장애, 자폐증과 같은 발달 장애 아동을 많이 돌보게 되거든요. 근데 발달 장애 아동들은 잘 걷지 못하고 또 손을 잘 쓰지 못하고 때로는 또 언어 표현이나 인지 기능이 낮아서 의사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은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국회에 들어와서도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3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권리인 인권만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장애 아동을 보다 보면 좀 말 못하고 표현 못하는 생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또 입장에서 보면 동물의 생명과 동물의 복지를 지키는 일,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일과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일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동물 보호 관련 법안과 정책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에 발의하시게 된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5월 20일에 발의를 하셨어요. 이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더불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대여를 금지하는 것과 동물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간에 이제 제가 동물 보호에 관한 법 중에서는 그 동물의 생명을 상업적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일, 또 불필요한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뭐 화장품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을 냈는데요. 이번에 법안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을 뭐 1박 2일 동안, 2박 3일 동안, 주말 동안에 이제 대여하는 업종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강아지들을 2박 3일 동안 노인이나 아니면 평소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주말에 적적하니까 2, 3일 빌려준다 이런 것이거든요. 5만 원, 7만 원. 근데 언뜻 보면 그게 의미가 있는 일 같지만 동물을 돈을 받고 대여를 한다는 일이 이제 물건처럼 대여를 한다는 것이 어떤가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분들이 동물을 지속적으로 기르지 못하고 빌리는 이유는 있거든요. 동물을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고 놀아주고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없기 때문에 대여를 하는 것인데 그 잠깐 동안 대여를 할 때도 그런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의도는 좋으나 의도치 않게 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피해를 줄 수 있다. 만약에 동물을 빌리려면 동물보호센터에 단기간 보호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기견, 유기묘.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 보호에도 맞고 잠깐 위탁해서 동물을 돌보는 의미가 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여업을 금지하자는 것이고요. 아예 금지하자. 또 하나는 이제 동물의 경품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인데요. 동물을 경품으로 준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은 제가 법에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민속 소싸움 대회 그러면 이제 소를 경품으로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소를 경품으로 주더라도 돈으로 바꿔서 그 농가에 필요한 부분에 쓴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장난감 가게에서도 경품으로 뭐 도마뱀을 준다, 뭐를 준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뭐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호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의 풍조는 굉장히 없어져 가고 있고요. 동물 대여업 같은 경우만 해도 2007년 미국 LA에서 생겨서 영국까지 건너갔지만 1년 만에 법으로 금지당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생명을 돈으로 주고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사실 뭐 금붕어도 아니고 참 특히나 반려견 같은 경우는 지능이 대단히 높고 충성도가 있어서 사람하고 정이 드는 그런 관계인데 만약에 대여만을 전문으로 하는 개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해외에서 아까 미국에서도 2007년에 이게 업종으로 생겼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만에 사라졌고요. 그럼 초기에는 조금 호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007년에는 이제 LA에서 시작이 돼서 잘 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지점에도 생기고 세상에. 또 런던에도 지점을 두고 또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업종을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동물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았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도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철학이 좀 달라진 것이죠. 이래도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지하자는 여론이 생겨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사람만을 위한 그런 업종이었군요. 근데 그 사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이제 일부 대여업자들의 목소리를 빌리자면 이것이 이 1인 가구를 위한 사회 봉사의 측면이 있다. 그분들의 정서적인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황폐함이라든가 이런 걸 달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동물을 제대로 분양받기 전에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기관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원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실제 반려동물을 키워본 분들이나 동물 보호를 이제 하고 있는 많은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동물 대여업
하시는 분들의 주장인데요. 네. 지속적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네. 주말에 잠깐 빌려보는 것이 어떠냐. 또 잠깐 빌려서 애를 잘 돌보는 것이 낫지 샀다가 이게 유기해버리면 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이라면 실제 동물보호센터에 그 많은 유기견, 유기묘들이 있습니다. 예. 그 길을 잃어버린 아니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개와 고양이가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동물보호센터에 있다가 가정에 입양되거나 위탁받지 못하면 결국 안락사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동물을 단기간 키우는 것이 더 낫고 다른 이 대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대안으로서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 환자 치료에 이용되는 개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계신 요양원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거나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또 장애인 보조견 같은 그런 게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일부 반려견 대업체에서는 형평이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그 이제 제가 반려견 대여 금지와 경품행위 금지를 했더니 경품행위를 사실 업으로 삼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쩌다 이벤트로 하니까 별 말이 없는데 대여업을 하시는 분은 지금 막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치료견, 또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은 그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치 용 동물이나 대치 상품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또 지체 장애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장애인 보조견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따라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장애인을 안내하는 사람에 묻지않은 로봇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장애인 보조견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사람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무조건 사람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동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최소한으로 이용하자는 것이고 그 동물을 돈을 주고 빌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앞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그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처리 전망과 함께 앞으로 어떤 과정을 더 거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 동물보호법을 막상 제가 발의하면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인간의 복지도 중요한데 동물의 생명권, 동물의 복지 이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국회에서조차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요. 무엇보다 많은 동물보호 단체가 있고요. 또 많은 젊은 대학생들, 여성들, 또 요즘은 뭐 남성들까지도 동물을 반려동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대여견, 대여업종, 경품행위 이런 것들은 생명존중 사상과 맞지 않다라는 것에 동의해 주십니다. 다만 그 동물 대여업에 대해서는 일부 그 업종을 시작한 업체 등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뭐 블로그나 카페에 일부 올리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온 국민의 의식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에 따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와 또 국민을 또 설득하는 방법의 하나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때 인터뷰를 통해서 생명 존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다룰 내용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화장품법 개정안 그 제안하시게 된 이유, 입법 취지와 더불어서 알려주십시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요. 화장품의 동물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물 실험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약품, 또
화장품도 역시 그 인간의 그 미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인간의 유해함은 안 되니까 또 불가피하게 이제 동물 실험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네네. 그 최근의 인식은 약품도 아니고 굳이 인간의 미를 위해서 사용되는 화장품에 위해서 불필요하게 동물을 희생시켜야 되냐라는 여론 때문에 네네. 동물 실험을 화장품을 금지하자라는 분위기가 뭐 한 최근 10년 이내 많이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2003년, 2004년 그때는 유럽 연합에서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의 제품을 네. 금지하는 법이 이미 생겼고요. 네. 2년 전에 2013년에는 그 동물 실험을 한 원료를 네. 재료로 한 제품까지 판매 그 금지.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의 상황은 그렇고요. 네. 최근에는 뭐 이스라엘, 인도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제가 최초로 법안을 낸 것이고요. 그러면 화장품의 동물 실험을 금지해도 되나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미 대부분의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립된 원료라는 것이고 새로 개발된 원료에 한해서 동물 실험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대체 시험이라는 것을 OECD에서는 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OECD에서 권한 12개 대체 시험법이 있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예산과 인력 뭐 이런 것을 줘서 대체 시험을 많이 개발하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시험법이 이미 거의 개발이 끝났고요. 금년 7월이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체 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다만 중국같이 자국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경우에만 수출이 되는 나라의 수출용 화장품을 만들 때라든가 자외선 차단제, 보존제, 색소제와 같이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동물 실험을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나머지는 이제 원칙적으로 동물 시험을 금지하자라는 법안을 낸 것이죠. 그렇군요. 예. 뭐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의 인식도 바뀌는 와중인 것 같은데 정작 소비자 인식은 어떻습니까? 네, 예. 소비자들이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100만 서명 운동이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회사, 동물 보호 단체 뭐 이런 것을 위주로 이제 서명을 받았지만요. 그 이왕이면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과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쓰겠느냐 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뭐 80% 이상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착한 화장품을 쓰는 착한 소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화장품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의 동물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것이고요. 화장품의 동물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를 최소한으로 둔다라는 것이고요. 위반했을 때는? 위반을 했을 때는? 위반했을 때는 이제 과태료를 무는 것이죠. 사실 뭐 벌금이나 뭐 징역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무는 것만으로도 공지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온 국민이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과태료를 낸 기업이라는 것을 비윤리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 화장품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자고 했을 때 국회에 제가 처음 들어왔던 3년 전에는 복지부도 식약처도 화장품에서도 모두 다 의아해했습니다.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3년 동안 대체 시험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에 관한 토론회 간담회도 뭐 3차례 정도 하고 모든 동물 보호 단체와 노력한 결과 지금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부서까지도 이제 동의하는 분위기고요. 화장품 업계도 이 분위기에 함께 하겠다는 그런 답을 얻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끝으로 짧게 의원님 또 새로 추진 중인 입법 계획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년의 의정 활동을 보냈고 이제 1년이 남았는데요. 네.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착한 법을 만들겠다.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착한 정치인으로 남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 보호는 물론이고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몇 가지 법을 낸 것이 있거든요. 네. 심장과 뇌혈관 질환 관리법, 심뇌혈관 질환 관리법, 또 장애인의 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장애인 보건법 이런 네. 것들을 발의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동물 보호를 위한 법, 또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발의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의한 법들이 통과돼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 인권을 지키는데 마지막으로 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또 좋은 내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입법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